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학의 4가지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신체적인 운동과 명상을 실천하면 행복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 그러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주로 이제 감사일기를 지도해드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해도 되고 또는 뭐 수첩에 기록을 해도 되고, 물론 저도 감사일기를 쓰죠. 근데 이 감사일기를 처음 3일 동안 꾸준히 하면 일주일을 또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고 난 후에 그 느낌, 이걸 비교를 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다른 형식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지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아주 작은 부분들도 감사함의 소재가 돼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에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상대방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대방이 막 놀래더래요. 그런데 이후부터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웃으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일을 하면서 좀 피곤했다면 감사일기를 쓰고 난 이후에는 일을 더 기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감사일기를 또는 기록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3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게 일이 진행이 된다거나 또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네가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대화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난 해도 안 되나 봐. 이걸 알아차린 순간 자기한테 다시 긍정적인 말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꾸준히 계속 해가면 이거를 완성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고 이걸 계속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예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네가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내가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넌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과정을 즐겨. 이런 말도 자기에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4번째는요, 긍정적인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족, 친구 또는 직장 사람들, 또 모임이나 어떤 그 사회의 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관계들에서 조금 더 이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행복감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살펴봤어요. 제가 아까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견해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긍정심리학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이 자료들은요, 고려대의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교수님의 책들을 읽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정 정서든 부정 정서든 이제 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루트를 강화해라. 그리고 강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이 반쯤 찬 컵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런 거예요. 근육질의 몸을 보고 나도 앞으로 복근이 있는 멋진 몸매를 가져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질의 몸을 가지려면 내 몸의 지방을 빼고 연소시키고 근육을 키워야 되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의 부정적인 루트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가 강화되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습관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성은 일종의 근육처럼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양이 다르고 또 이것을 견딜 만한 힘도 개인마다 다르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리해서 정신적인 근육의 피로라든가 부상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은 행복의 기본 수준이 올라가겠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고 봐요. 이런 거는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인지 정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건 내부 감각, 그러니까 내면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내부 감각의 신호로 일어난다고 해요.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책 제목이 내면 소통이에요. 김주환 교수님이 지었고 이 내용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훈련 그리고 명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한계점은 있어요. 이 책의 내용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보다는 많은 연구 결과와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여러 가지 접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학술서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무슨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제 삶의 이제 행복의 질이 좀 향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별로 즐겁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예전에 제가 건강하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저의 행복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예전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세상이 흥미롭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픈 후에는 주기적인데 그게 또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종종 무기력감을 느끼고 활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내면 소통 책을 읽고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명상과 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제 신체적인 활동, 신체적인 단련 이런 걸 습관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신뢰가 가고 유익한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하고 제 스스로의 건강이 더 좋아짐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심리적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건강한 것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교점이죠, 이게. 긍정심리학에서는 건강을 아주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교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 아마 들으셨을 텐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제목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을 하면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그리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 이런 식으로 이제 책 표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은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요거 메타인지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 된다고 보는 거죠. 시련이 찾아와도 이 사람은 성장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봐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